자, FOMC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명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 6명은 여기서 2번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적용이 된 모습이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케빈 허씨가 말한 건데, 원래 보통 연준은 점도표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했는데, 이제 케빈 허씨는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게 지표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점도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와 연결이 되는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에 대한 중요도를 좀 낮출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 그리고 이제 소통을 최소화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월은 소통을 계속 많이 하면서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좀 장단점이 있죠. 예측을 했다가 갑자기 다른 말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예측대로 흘러가면 FOMC가 제로 소멸로 가기도 했고,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케빈 허씨 같은 경우는 소통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준이 FOMC 이 날짜에 모든 걸 좀 알게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앴고 새로운 이제 방식에 대해서 조만간 제안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TF들을 만들어 갖고 뭐 대차 대조표 TF, 뭐 소통, 뭐 데이터 관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분야를 좀 나눠서 그 분야의 TF들이 무언가를 언급을 할 수 있게끔 또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생기고 있는 거고, 또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안정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 미국 연준이 목표치로 하는 2%에 관련되어서도 당연히 목표로 갈 건데, 이것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급들만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 FOMC 관련돼서 좀 뭔가 불안감으로 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동안은 뭐 CPI, 뭐 실업률, 고용지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 달씩 봤죠. 우리가 한 달씩 나오는 걸 통해서 계속 파월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케빈 허씨는 이제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그동안은 한 달씩 이번 달은 어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달은 어땠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케빈 허씨는 한 3개월 이상 정도를 보면서 지금 흐름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다음 FOMC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판단에 대해서 원래 그동안 연준은 좀 약간 폐쇄적이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판단하는 지표로, 조사하는 지표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정보도 참고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민간 기업들의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볼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이제 FOMC를 통해서 아마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몇 번 한두 번 정도 FOMC에서 이 어느 기업의 실시간 정보를 참고하는지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그 지표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이걸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AI 관련되어서 일자리와 좀 연결되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만 AI를 떠나서 일자리의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케빈 허씨는 이제 AI 기술을 일자리에 넣으면서 이 일자리가 좋고 안 좋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일자리에 좋은 거라고 AI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AI 기술이 일자리에 좋은 걸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일자리 지표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부분 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또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금리 동결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었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전문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었는데, 지금 연준에는 강력한 리더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가 잘 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압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불확실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케빈 허씨가 지금 새롭게 연준에 대해서 바꾸겠다, 연준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일단은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마 좀 며칠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거는, 시장이 결국은 연준 의원들이 거의 뭐 9명이 금리 인상을 찬성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높게 측정이 됐고, 특히나 2번 인상에 대해서 6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14%였는데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 2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확 낮아졌습니다. 25% 이상 낮아졌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FOMC를 보고, 시장은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을 보고 있는데 현재 2번까지도 보고 있는 확률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빈 허씨가 말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